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미넌스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도미넌스는 말 그대로 지배력, 지배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 BTC.D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시장에서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45.67이라고 써 있는 거는 가상화폐 전체 시장 중에 45%의 비중을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을수록 비트가 강세장이라는 뜻이겠죠.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면 알트장이 되게 강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미넌스, 지배율 자체에서도 과연 지지 저항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대답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지 저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순히 지배율일 뿐인데 이런 게 지지 저항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답변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도미넌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이거든요. 이제 제가 원래 작도를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지워져 가지고 다시 한번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 종가 긋는 건 똑같죠? 주봉에서 이런 자리는 어떻게 보면 또 지지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구역이다. 여기랑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내려오다가 이런 자리, 그리고 우선 최고점 쪽 이런 자리,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런 가로줄을 좀 많이 그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그렸던 게 2020년도 한 6월, 그리고 9월 사이에 이런 가로줄을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구역에서 지지를 받아줄 줄 알았지만 그냥 뚫렸고 결국에 저항선이 됐죠. 아래로 뚫려서 저항이 되고 이 구역도 뚫리면서 그냥 저항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좀 몇 번 튀기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 구역에선 전혀 없었고 이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내렸습니다. 이때 이제 1월부터 5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알트 대불장이었죠. 과거에 또 어떨 때가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지 한번 보자면 이제 2017년도 그 부분이네요. 2017년도에 이제 2017년도 말까지 이런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 그때도 어떻게 보면 알트가 되게 강세였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폭발적으로 알트들이 올랐죠. 마지막 12월 달, 막 11월 달 그 한두 달 동안 알트가 몇십 배가 오른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서고 날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을 때가 5월 18일 정도 될 거예요. 18일, 19일인데 이때 이제 비트가 하락하고 있던 중이었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비트가 좀 최고점을 좀 찍고 65K 찍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트 도미넌스가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하락분보다 알트코인 하락분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바닥처럼 찍고 여기서 이제 또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알트들은 좀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 흡성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알트가 생각보다 힘이 없죠. 그 이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른다면은 이제 저번처럼 이제 이런 구역 이 구역이 될 수도 있고 한 이 정도 구역 안에서는 좀 저항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종가랑 이 종가를 좀 사용을 해서 그냥 영역을 대충 적어봤는데 만약 이 구역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알트한테는 되게 힘들어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 쪽으로 자금이 더 쏠리고 거기서 이제 한번 하락이 크게 나올 때 이제 알트들이 크게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미넌스를 우선 저항 여기서 맞는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를 좀 맥시멈으로 좀 보고 이 구역은 좀 안 올라가기를 바라고는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알트 위주로 담았기 때문에 비트가 없거든요. 차라리 비트랑 알트가 같이 가든가. 그러려면 이제 도미넌스 중에 이제 테더 도미넌스라는 게 있죠. 이 테더 도미넌스는 어떻게 보면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더가 이제 1달러랑 매칭이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테더가 빠져주는 게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시장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거죠. 도미넌스는 이렇게 좀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구역까지요.
여태까지 이런 테더 도미넌스는 우상향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향이었고, 비트도 가격은 우상향이었죠. 여기 저점이랑 여기 저점이랑 추세선을 좀 연결해 보면 이런 자리가 왔었을 때 반등을 했었어요.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제가 말하는 목표 구역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구역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 이런 구역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역까지는 제가 말한 데까지 못 올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구역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 구역이 깨져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이제 추세선을 깼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저항을 맞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게도 좀 분석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여기에는 아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할 겁니다. 테더가 유입이 되면은 이제 갭상승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구역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는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더 도미넌스, 이거는 알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비트랑 이더를 담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알트를 많이 사잖아요. 그 퍼센트를 좀 많이 먹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알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해야만 좋은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상승했었던 이 부분에서 알트들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런 걸 이제 한 번 더 바라야만 이제 알트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한 번 수익을 내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제가 한 번 더 주봉으로 좀 체크를 해가지고 채널을 좀 그려볼까 해요. 이 꼬리는 없다고 치면 이런 추세가 좀 그려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채널을 그릴 수는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면 우선은 이거는 정리해두고 최근 걸 위주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점을 한번 찍었었던 17년도 7, 8월 이 정도의 고점을 한번 찍고 어느 정도 좀 하락 채널을 좀 그리는 것 같아서 여기를 한번 그냥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높은 거는 12.58, 12.51 여기네요. 여기서 여기 고점 해서 여기 저점. 이거는 좀 대충 좀 잘 맞는 것 같죠? 그림이 여기만 조금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런 채널에서도 한번 저항을 또 맞고 뚫고 나서는 지지받고 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렇게 차트로만 봤을 때 이게 만약 어떤 특정한 코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뚫고 올라가면 지지받고 이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대알트장의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오더라도 여기는 한번 또 지켜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아까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기억나시나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은 이 부분을 만약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역이 딱 오겠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면 최근에 알트 도미넌스의 채널을 여기 최근 상승분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의 채널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두 배로 좀 늘려야 되겠죠? 여기는 한번 두 배로 늘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채널? 그럼 보조 지표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사실 조금 상방이 좀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후행 스팬이 이제 이 캔들들을 지지받으면서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나쁘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빠지면 이 캔들 밑으로 이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밑으로 좀 많이 열리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 채널 부분에서도 분명히 저항은 나오겠지만 아래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켜줘야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가장 좋은 그림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혼자서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자금이 빠지면서 알트코인으로 오길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죠. 이 비트코인이 빠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알트로 자금이 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자금이 빠지는데 테더로 간다라고 하면 최악이죠. 테더로 가면서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버리면 최악인 상황인 거고, 이제 그 자금이 알트 도미로 가기 위해서는 비트 도미도 하락하면서 테더 도미넌스도 하락을 해주는 게 알트한테는 최고로 좋죠. 여태까지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좀 상황을 얘기를 말씀드렸고, 얘기를 드리는 동안 오늘 이제 이런 구역까지는 좀 올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오긴 왔네요. 전 지금 봤어요, 가격을. 지금 좀 내려가는데 이거 지금 보시잖아요. 근데 알트들은 안 내렸어요. 오히려 아까 저점보다도 높습니다, 가격들이. 이게 그러면
이 도미넌스가 알트로 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15분봉으로 좀 볼까요? 그쵸? 이게 지금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분간은 비트 강세가 조금 눌릴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테더 도미넌스도 한번 볼까요? 테더 도미넌스도 내려갔죠? 이런 게 좋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내려가면서 테더 도미넌스도 내려가고 이제 알트 도미로 올라와서 알트로 자금이 유입되는, 제가 좀 원하는 그림인데 어떻게 또 이 녹화를 하는 도중에 또 이런 그림이 나오긴 하네요. 설명을 딱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비트가 빠지면서 알트로 자금이 흡수되는, 절대 테더로 가면 안 돼요.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이 부분까지, 이제 이 최근 단기 박스권을 넘어서면서 리테하는 구역이 왔죠. 이 리테를 했고, 여기서 저는 이제 이 박스를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저항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이때 뭔가 알트들이 하락하는 그런 게 크게 나올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을 때도 이제 저항을 맞고 잠깐 내려오면서 다시 뚫으러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갈 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의 희망회로면서 시나리오인데, 여기서 이제 좀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 3.618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69,90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제 1.618 이 구역에서 저항이 세게 나오지 않았고, 그럼 2에서 저항이 세게 나왔어야 되는데 2에서도 저항이 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618까지 그럼 올라갈 건데 2.618에서도 저항이 진짜 약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목표값은 3.618이나 3일 가능성이 높다. 3파동의 값이. 그래서 지금 3.618을 예상하고 이제 그려놨는데, 지금 저항 나온 자리를 좀 보면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3값에서 저항을 맞고 여기를 못 뚫고 저항이 좀 세게 나온다. 여기서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관점이 좀 바뀌죠. 이제 3.618을 가는 게 아니라 4.618이 목표값이 됩니다. 어디서 저항을 맞느냐에 따라서 목표값이 달라져요. 여기서 저항이 좀 세게 나와주면 저는 66,000달러까지 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눌림이 어디까지 나올까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가 끝이다 라고 하면은 이 구역이네요. 결국에 비트가 내리면 여기까지 내릴 가능성이 커요. 51,200달러에서 49,000달러. 이 사이는 이제 비트가 내려올 가격입니다. 이 구역, 어떻게 보면 전에 뚫고 올라왔던 이 구역이죠. 여기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이네요. 여기가 뚫려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가능성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볼 것 같아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파동이 그려질 가능성도 되게 큽니다.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여기서 저항이 세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평소처럼 뭐 한 이 정도? 이런 음봉 살짝 나오고 다시 양봉 나와서 간다? 그러면 목표 구역은 우선 전 69,000달러로 좀 볼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항이 좀 세게 나올지 봐야죠. 지금 계속 비트는 빠지고 있는데 알트가 빠지는지 한번 볼까요? 알트는 그렇게 안 빠지죠? 아더돔이 계속 올라가죠? 이러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헤더 너는 얜 내려가야 해요. 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고, 이번 주 나머지 수목금토일 그때가 좀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건데, 평소대로 비트가 이렇게 좀 하락을 많이 할 때, 어떻게 보면 오전 같은 경우죠. 오늘 오전 같은 경우처럼 하락을 할 때 무서운 하락이 있고, 지금처럼 하락이 무섭지 않은 하락도 있습니다. 바로 테더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 때예요. 그런 걸 이제 조금 판단을 하시면 오늘 이후부터 알트가 좀 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알트를 손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매수를 받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자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가격뿐만 아니라 도미넌스를 보는 이유예요. 자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 도미넌스를 보는 게 주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좀 횡설수설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리가 좀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좀 간편하게 좀 그냥 슬슬 들으시라고 차트 분석보다는 이런 도미넌스 얘기를 가져왔으니까, 설명을 잘 못했고 틀린 부분이 좀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다시 평소대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뵐게요.